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When the waves of my 아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오늘은 저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통해 본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인디밴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턴 청취자분들을 위해 직접 연주도 하고 또 노래도 불러주실 새로운 멤버가 합류합니다. 잠시 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내 친구의 방은 어디인가? 대전의 젊은 정치인 3인방, 대전의 삼김,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재혁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대전서감 김세환 위원장이 상대방의 정당에 놀러가 일일 정원이 되어봅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염살롱의 실세 대중음악 전문가 염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염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달 그 우리 김한선 편 방송했을 때 청취자분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우리 얘기라서 반응 뜨거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청취율은 그 막 높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겠지만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보니까 김한선이라는 가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과거에는 뭐 섹시, 춤 잘 추고 노래 못하고 뭐 네.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다고 했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김한선을 아티스트로 뮤지션으로 인정이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방송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염 실장님의 힘입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게 네. 우리 일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유명한 가수들을 또 재발굴해내고 혹은 묻혀 있는 가수들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의미도 찾아보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고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그 김한선 편을 제가 김한선 누나 그 매니저분한테 보내보려고요. 그래서 1년 안에 저희가 김한선 누나를 직접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한번 특집으로 진행하는 거를 염대영 실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좀 완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겠는데요. 그동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음악을 저희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도 못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어떤 분은 야 정진호 노래하지 말고 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음악 틀어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틀고 싶었습니다. 예, 어지간한 주류 방송국 정도의 자본을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쉽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네, 에드엠 실용음악학원 정병식 원장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된지 아세요, 혹시 실장님? 뭐 이렇게 점잖은 자리에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점잖은. 저 원장님 뵈니까 지금 얼굴도 좋으시고 네. 뭐 잘생기셨고 좀 무게도 있어주시고 눈이 어떻게 된 것 같고요. 아니야. 그래 보여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하고 저녁 때 소주를 한 잔 마시는데 근데 어떤 분이 되게 멋진 남자분이 기타와 하모니카를 들고 네.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푹 빠져서 반해가지고 멋있어요. 네.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염살롱 네.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이 흔쾌히 네, 승낙을 그 해주셨고 살롱을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룸살롱 아닙니다. 염살롱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됐어요. 어떠십니까, 원장님? 네. 네, 그때 노래 한 곡 불렀죠. 소주 한 잔 먹을 때 만났는데 그렇게 기구하게 참 인연이 돼서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좀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알러지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가서 안 그래도 안 좋은 목소리인데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녹음은 저희 원래 녹음했던 스튜디오가 아니라 정병식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연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외부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이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실 그 우리 방송하는 데가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칙칙하죠? 네, 좀 칙칙하고 그런 곳에서 그래도 양질의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런 또 좋은 공간에 왔으니까 더 좋은 방송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주례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근데 오늘 아직 처음 만나셔가지고 서먹서먹하신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염대영 실장님께서 주제로 인디 밴드를 정해주셨어요.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인디 밴드를 통해 본 우리 대중문화의 인디 밴드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우선 저는 인디 밴드 하면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이름만 들어봤지. 근데 인디란 말이 왜 붙었을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정해 주시면서 인디언 할 때 인디는 아닌 것 같고 인디가 뭐죠? 이 설명을 하려면 좀 배경이 필요해요. 인디는 말하자면 자본의 독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에서의 독립, 주류에서의 독립 이런 것을 뜻하는 문화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인디 음악이 한국에 출현한 지 한 95년, 96년 이쯤 됐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가 20년이 넘었고 언니네 이발관이 그 시점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해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네 이발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인디 음악이 2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인디 밴드에서 인디는 흔히 뭐 인디펜던스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인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2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인디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네,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90년대 그런 말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인디 음악이 탄생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에서의 어떤 반항 뭐 이런 게 출발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문화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90년대 말 한국 대중음악 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중음악 씬이요? 네. 씬은 뭐죠? 대중음악 씬, 필드, 동네, 영화판 이러잖아요. 배드씬 할 때 씬. 그걸 좀 확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못 치겠어요. 이거는 애들립으로. 그냥 하십시오. 왜 그 많은 걸 왜 씬이 나와요? 아재 개그의 끝을.
그 90년대 말에 신난다. 네. 서태지 아이들이 96년도에 해산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서태지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 음악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뮤지션들의 자의식을 담았고 그들의 노래가 있었다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산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성공 공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 그다음에 이제 음악은 이제 수단인 거죠. 돈을 버는.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그 시점에 이제 인디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류 음악파는 그 세 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SM이 만들었던 H.O.T. 네. 그리고 박진영이 기획했던 G.O.D. 기억나시죠? G.O.D. 네. 그다음에 이제 GM 아버지는 짜장면 어머니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GM 기획의 그 김강수 씨가 기획했던 이제 조성모 투애번의 조성모. 아시나요? 그분 나 노래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요. 오늘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그 세 축이 노래는 노래였는데 그 전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은 기획사에서 철저하게 키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H.O.T. 같은 경우에는 전사의 후예로 데뷔하는데 서태지 아이들의 그 반항기 이런 것들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행복 캔디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오늘은 너. 네 맞아요. 네. 자꾸 물어보니까 하게 되잖아. 미안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순수한 이미지, 그러니까 반항기 순수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거친 소년, 선량한 소년. 그러면서 5명한테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부여해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책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액세서리를 팔고. 근데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문희준 씨는 참 안 됐다. 어떻게 캐릭터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때 입상 캐릭터 이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던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문희준하고 조금 이미지가 닮은 거. 하관 발달이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리더였고 H.O.T의 대단했던 가수. 그리고 네.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문희준 씨도 오이 먹고 락화하고 그런 걸로 이제 좀 뭐랄까 크게 대중들한테 각인도 시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G.O.D 같은 경우에는 음악보다는 음악 외적인 걸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뮤직비디오? 혹시 G.O.D의 육아일기 기억나세요? 네 압니다. 뭐 아기 이렇게 키우는 거. 그게 일요일 밤에 MBC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녁 하여튼 황금 시간대 그때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다시 볼 수도 없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G.O.D를 전국적으로 국민 오빠라든지 호감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까 불렀던 어머님께 그 노래 나오면서 2000년대 이제 가수왕까지 타게 돼요. 이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먼저 G.O.D는 착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니까 진정성이 있어. G.O.D 같은 경우에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성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뮤직비디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뮤직비디오 규모가 그 전하고 달라요. 목소리 위주였었죠. 조성모 같은 얼굴 없는 가수였죠. 얼굴 안 내보내고. 근데 그때 조성모가 투애본을 만들었을 때 나왔던 배우들이 이병헌, 김하늘, 허준호, 그 다음 편에 뭐 김승우 뭐 이런 분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완편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수억 대였거든요. 조성모가 아마 아시나요? 아까 잠깐 부르셨는데 네. 이게 한 4집까지 이 공식이 패턴화되면서 나옵니다. 블랙버스터가 된 거죠. 무슨 뮤직비디오 만드는데 수억이에요. 음반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자본과 대형 이제 그 자본 방송이 끼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음악이라는 거를 그 뮤지션들이 만들면은 그걸 대중이 소화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음악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파생 상품들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하나의 토탈 상품이 됐다. 뭐 이런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서태지만 해도 데모 테이프를 보냈다. 그걸 듣고서 벤치를 많이 맞았는데 벤치가 뭡니까? 벤치 퇴짜를 많이 맞았는데 빠꾸. 끝내는 한 군데 이름 없는 네이블에서 발매해서 성공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이제 공식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대 자본들, 상업 자본이 끼면서 음악이 이제 어떤 하나의 예술 분야를 뛰어넘는 어떤 상품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 반응을 느끼고 이제 순수 예술 그 자체로 돌아가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탄생된 게 인디 밴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해석하면 이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음악하고 싶었었죠. 음악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기획사 들어가서 훈련받지 않으면은 가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할래. 이래서 이제 저렴한 홍대 근처에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잠깐만요. 모여서 저렴한 홍대 근처면은 홍대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홍대 근처가 저렴하다는 홍대 거예요. 근처에 그때 집값이라든지 네. 라이브 클럽 이런 데가 쌌어요. 지대값이. 아. 뭐 지금 말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전 얘기죠. 네네네. 홍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황금 땅은 신촌이었는데 홍대가 뭐 문화의 거리라서 모인 게 아니라 싸서. 싼값이 싸서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자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도 생기고 이러면서 공연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홍대 씬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미대도 있었고 홍익 때 네네.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저항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네이블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SM, 저 뭐 대형 기획 JYP, 그다음에 지구 레코드 이런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데뷔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제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이제 밴드가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그 언니네 이발관, 그다음에 델리 스파이스, 이제 모던 락을 델리 스파이스. 네, 델리 스파이스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나 진짜 미치겠어. 네. 이제 모던 락을 지향했던 두 팀. 그다음에 이제 펑크는 아시죠? 펑크 막. 펑크 타이어 펑크 난 거. 이제 예. 펑크 막 했던 네. 클라잉넛. 클라잉넛은 아시잖아요. 클라잉이 아니고 크라잉 아니에요? 크라잉넛. Our sound 크라잉 넛. 이거 조선 발음이에요. 조선 펑크였거든요. 클라잉넛, 네. 노브레인. 난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노브레인 이런 팀들이 나오면서 이제 크게 두 축을 이뤘어요. 하나는 모던 럭을 하는 팀, 한 축은 펑크. 그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포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열의 젊은 음악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주로 베이스는 락이라는 거네. 락에서 이제 좀 갈라지는 게 이제 보통 많았었다. 락 음악이었는데 이제 중요했던 건 싱어송라이터 그룹들이었죠.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지고 인디 밴드는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 장르는 없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장르 아까 저희 설명해드렸지만 주류 장르는 아니었어요. 네네네. 원장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장님 공연장에서 인디 네. 밴드 경연 대회를 이제 주최하셔가지고 제가 구경 왔었잖아요. 네. 그 대전에도 인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대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혹시 인디 음악을 저는 뭐 인디 음악을 안 하는데 인디언 음악 그럼? 네, 인디언 음악. 네, 가끔 네. 인디언 분장을 하긴 하는데. 아, 네. 인디언 밥이나 드세요. 방송이 사들어 가네요. 네. 대전에 이제 하면 되죠. 계속. 네, 계속 하십시오. 대전에도 인디 밴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대전은.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염시장님께서 레이블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제작자라든지 그런 곳에서 아예 완전히 독립적인 그렇죠. 홈 레코딩을 네. 하는 이런 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밴드는 뭐 우리도 스모킹 인디 구스라든지 방송이네. 그렇죠. 인디 방송입니다. 팟캐스트. 예. 스모킹 구스라든지 피난 밴드, 뭐 블루스팟, 뭐 이런 뭐 인디 밴드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앨범을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자본금으로 다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팔려요? 유통을 한다는 거죠. 지금 300만 원이면 만들어요. 음반에? 근데 90년대 말 때 이제 클라잉넛 나오고 언니네 이발관 나올 때는 그래도 그 녹음실이 있어야 됐어요. 또 다르죠. 이제 원장님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대전 인디 밴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인디 밴드는 언니네 이발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밴드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지인분한테 네. 착각을 했고 언니네 자취방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언니네 이발관을 모르냐고.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성에 언니네 자취방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파생됐을 수도 있어요. 이 말자 살롱 이런 거 그러니까 이상한 술집이 아닙니다. 그 말자 살롱 이런 거 있죠. 네, 공자 네, 네. 살롱 네. 이런 술집이거든요. 근데 언니네 자취방이라는 집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니네 이발관에서 그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이 이름 되게 유명해요. 유래가 이거 밴드 리더가 이제 이석원 씨거든요. 네네. 이석원이 진짜 밝혔는데요. 언니네 이발관이 포르노 방송 일본 포르노 비디오 제목이었대요. 포르노. 그래서 정했대요. 야동 제목.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포르노입니다. 네네네. 일본 그 성인 물의 제목을 갖고 이제 AV물. 네. 본인 그 밴드 이름을 정했다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언니네 이발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언니네 이발관 일단 뭐 밴드 이름은 일본 야동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청취자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언니네 이발관을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언니네 이발관의 대표곡은
딱 하나 꼽으라면 뭐예요? 전 동경 좋아합니다. 동경? 네. 동경에서 그 야동을 본 건가요? 그러면은 언니네 왜 이발관? 그래? 아까 아니에요. 일본에서 아니요. 동경 이제 소년들이 꿈꾸는 이런 풍경 이런 것들. 내가 뭘 동경한다 할 네네네. 동경. 네네. 아이고 오해하기 딱 좋잖아. 일본에서 뭐 야동 보고 했는데 그 동경을 좋아한다. 재밌어요. 네. 이집 노래 가사들 미움의 제국이라는 노래도 있고 풋풋. 네? 뭐였던 거요? 풋풋. 풋풋? 예. 웃음소리 의상어? 네. 그런 것도 있고 20번째 생일 이런 것들. 이제 소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니네 이발관의 네. 노래 풍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소년들이 보통 야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초적인 이런 네. 것들 말고요.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언제 처음 보셨어요 야동? 제 처음 본 거. 야동 안 봤죠. 뭐 어떻게 봐요 뭐, 그런 거를. 아니야. 우리 때 없었다니까요. 아니 왜 없어요? 보셨어요? 네. 전 못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 어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그걸 봤어요. 빌려줘요? 네? 그런 걸 빌려줘? 예, 우연히 입수를 해가지고 아니 어제 그 저희 네. 이제 그 녹음했던 방송인데 네, 네. 성광진 그 대전교육 연구소 네, 네, 네. 소장님의 네. 그 이제 광진교육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삼층교육대 싫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자위를 언제 처음 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우리 성경 얘기하다가 실토 받아냈어요. 지정배 선생님은 중학생 때, 성광규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자위를 처음 했다 내가 받아냈거든요. 그 말을. 좋다 방송. 언제 처음 하셨어요? 말 못해요. 야동으로서. 안 해. 하지 마. 네, 어쨌든 동경이라는 노래를 포함해서 1집에 되게 좋은 노래들이 네. 많은데 우리 정병식 원장님은 인디 밴드인 이 언니네 이발관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딱 고르자면은? 네, 저는 이제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이라는 네, 노래가 이 집에 있는 있습니다. 노래요.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 없는 정. 본인이 정 씨죠? 네, 정 씨죠.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어요. 생긴 것도 없죠. 순수함이 없는 정. 자기 곡이네 자기. 저를 자꾸 AV 모델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헌정곡. 아니 염살롱이 되게 진지했는데 잠깐만. 한 명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원장님은 네. 제자들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정PD님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게요 제가. 네. 공개 방송이죠. 공개 방송. 예. 제자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병식. 네, 정. 네. 그 노래가 지금 네. 좋다고 하셨고 그거 잠깐 좀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거 하려고 뭐 하죠. 예, 그러면 잠시 한번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 예, 염산용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음악도 저희가 깔아드립니다. 네, 우리 잘 정병식 못하지만- 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못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너에게 고백한다면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만일에 내가 너에게 고백한다면 누구도 가슴이 아플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이제는 그 누구라도 맨 처음 우리의 나를 기억할 순 없겠죠. 만일에 내가 너에게 고백한다면 너무도 가슴이 아플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이제는 그 누구라도 맨 처음 웃었던 나를 기억할 순 없겠죠. 나의 길을 가기보단 내 곁으로 가고파. 이제 너의 곁에 없는 걸. 나의 길을 가기보단 내 곁으로 가고파. 이제 너의 곁에 없는 걸. 나의 길을 가기보단 내 곁으로 가고파. 이제 너의 곁에 없는 걸. 이렇게 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제 생각에는 그 태연 씨 있죠, 소녀시대. 이거 왜 또 이거를 나와? 그 베꼈나? 만약에 처음에 만일에 그러길래 만약에 내가 간다면 태연이 베꼈다고요? 네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랬겠죠. 네. 저 지금 소름 쫙 돋았어요. 왜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이 노래를 저는 앨범으로만 들었잖아요. 음반으로만. 네. 저는 언니네 발간 공연도 못 갔거든요. 원장님 이거 아까 이게 간주 딱 넣고 나오는데 짜릿했어요. 완전 이런 이런 것들. 네, 염살롱의 전기뱀장어. 네. 네. 전기뱀장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수함이라고 넘는 정을 잠깐 우리가 이제 들려주셨는데 우리 정병식 원장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언니네 이발관이 이제 이러한 노래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건데 왜 굳이 언니네 이발관을 인디에서 이제 어떤 중심적인 그 소재로 삼으셨는지요? 이게 지금 불러주신 노래가 2집 98년도 나왔던 2집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1집이 96년도에 나오고 비슷해요. 정서가 이런 소년의 꿈, 소년의 정서. 근데 우리가 90년대 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어떤 정서였을 것 같아요? IMF가 일단 있었고, 그렇죠. 좀 어둡고 암울했죠. 그렇죠. 저희 세대가 특히 뭐 실장님이나 저나 세대가 좀 직격탄을 맞았던. 그래도 저희는 성인이었잖아요 그때. 그랬죠. 물론 이석원 씨가 저희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닥치면은 뭐 이겨내야 되고 뭐 돌파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받아내는 거죠. 감내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감정의 일부분, 약한 부분, 혹은 소년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왜 개집애 같다고 놀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또 약한 나쁜 말, 뭐 이렇게 여자 같은 뭐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근데 이제 언니네 이발관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석원 씨가 지금까지 언니네 이발관이 지금까지 지지받았던 게 이런 정서거든요.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아픔이라든지 뭐 이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고백해요. 이런 정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클라잉넛은 클라잉넛대로, 노브레인은 노브레인대로 이런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장르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게 드러냈던 게 장르였고 그 대표적이었던 게 언니네 이발관이라서 좀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피시통신 90년대 그 유행했었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저도 천리안에서 영어동호회 시삽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이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 평론을 하는 소위 이제 나쁜 평들, 독한 평들 하는 그런 캐릭터로 유명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에 비해서 노래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인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한국 인디 음악이 시작했을 때 또 하나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PC통신이었어요. PC통신을 통해서 멤버들을 모으고 델리 스파이스도 그랬고 언니네 발간도 그랬어요. 본인은 PC통신 하셨죠?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것도 지역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화세 굉장히 비쌌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전화는 요금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역에선 그런 거 없었고 제가 그때 이제 군대 있을 때였고 네네. 갔다 와서 거의 이제 이메일도 잘 못하던 시대였는데 조금 문화적으로 거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PC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석원이 평론가 활동도 했었고 그때 신해철을 심하게 씹었었어요. 이제 영국의 퀸처럼. 그래서 섹스피스톨즈가 나온 것처럼. 뭐가 나와요? 섹스피스톨즈라고 영국의 77년도에 데뷔했던 펑크 그룹 있어요. 무슨 피스톨드요? 무슨 피스톨드요? 그거 엮으시면 안 돼요. 무슨 피스톨드요? 역사적인 영국의 펑크 락 밴드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석원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감성적이라고 해서 이 인디가 자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모든 것으로부터의 독립에서 내 몫을 내겠다. 이석원이라면은 그 정도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기존 음악판을 좀 비판했던 게 인디 뮤지션들이 공통적인 건 아니었지만 좀 지향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대안적인 성격을 띄었고 그 중심에 또 언니네 이발관이 있었으니까 이석원이라면 충분히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1집 96년 그리고 2집 98년에 이제 발매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그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 노래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나왔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언니네 이발관도 역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활동을 계속 이어가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앨범을 3장 발표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한국 대중음악씬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네 이발관이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음반 산업은 사양하고 음원 산업을 변모하는 거죠. 그 소위 말해 다운로드 받는 그렇죠. 그런 거죠.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소리바다. 소리바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네. 이제 그러면서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 밴드들도 유통했던 게 이제 허클베리핀의 인디 밴드 또 하나 있어요. 허클베리핀의 이기용 씨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디 밴드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딱 2가지 종류다. 하나는 공연이고 하나는 음반이다. 근데 음원 시장에는 못 들어갔어요. 인디 밴드가 처음에는 음반을 팔아야 되는데 음원이 대기업이 먹고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키우는 가수들의 노래를 다운받게 하지 이 인디 밴드들까지는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텃밭에서 무슨 그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그걸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쉽지 않았어요.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까 정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자가로 녹음해서 유통하고 시장에서 팔 수가 있는데 이따만 해도 이제 유형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 어려웠어요. 만들면 또 뭐예요?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언니네 이발관이 견뎌내는 거죠. 1, 2집의 인지도. 그러니까 1, 2집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발표했던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1, 2집 다 들어가요. 언니네 이발관. 굉장히 의미 있는 음반이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노래 싹 훌륭하거든요. 조금 전에 들었던 순수함이라고는 없는 정도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흥얼거리대요. 1집에도 명곡이 굉장히 많고요. 만일에. 그런데 이제 주류 시장도 2000년 들어서 네. 만만치 않았어요. 그 기억하세요? 소년들은 체육복 입고 뛰고 소녀들의 치마와 이제 옷은 얇아지고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돌이라고 지칭되는 스타들이 체육관에 뛰는 거죠. 아육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네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디는 더 어려웠겠죠. 그 와중에 그래도 3집, 4집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좀 변해요. 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1, 2집의 주축이었던 아까 이제 정 원장님 간주 되게 멋있게 해주셨는데 어쿠스틱 기타였지만 그 정대욱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이석원은 사실 기타를 못 쳐요. 언니네 이발관 데뷔하기 전에 기타를 못 쳤어요. 그냥 코드만 잡는 정도. 근데 이제 멜로디라든지 이제 주요 라인은 정대욱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쳤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을 데뷔시킨 거예요? 네, 그 정대욱이라는 꼬드여서. 네, 이 정대욱이 네. 굉장한 친구인데 정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줄리아트라는 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을방학 모르시죠? 가을방학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봄방학도 제가 하는 이렇게 변해가요. 정대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제 가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피라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여자 보컬리스트가 또 나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판에서는 이쪽 씬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뭐 이제 거의 소녀시대급의 가수
지금 뭐랄까요 동방신기 이런 친구들이 만든 게 이제 가을방학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 언니네 이방에 나와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집을 끝으로 나가거든요. 3집 4집에서는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소년의 꿈이 뭐랄까 불안해지고 좌절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1, 2집은 좀 밝고 나만의 음악 색깔을 순수함을 찾아가겠어 이런 분위기라면 네. 3, 4집은 음반 시장과 변해버린 네. 음악 시장에 맞춰서 네.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서가 언니네 발간이 굉장히 좋은 정서가 뭐냐면은 그냥 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때 풍경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집이나 4집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정 원장님이 하나 불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래들이 있죠? 근데 그게 부루스타라는 곡이 부루스타? 지금 네. 설명하고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네. 부루스타요? 네, 그렇게 연상이 되죠. 네. 네. 부루한 스타. 부루하다. 부르이웃 뽑기 할 때 부루. 불쌍한. 네네네. 아니 근데 발음이 부루스타 하면 그거 같잖아요. 아니 근데 네. 오늘 좀 이상해. 네. 지금 약을 먹고 해서 그래요. 전편님 오늘 네. 이거 왜 이렇게 우리를 저렴한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동안 부루스타란 노래가 이제 그 노래 제목만 빨리 얘기하면 이제 부루스타 아닙니까? 네, 부루스타. 네. 이게 놀러 가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화를 한 거죠. 인디 밴드의 특성이 노래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화를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시대상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서 만드는 네.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의미를 그렇죠. 한다. 먼저 생각해서 만드는 건 건전가요죠. 소라 푸른 소라 뭐 이런 거. 하늘엔 조각 네. 구름 떠 있고. 그렇죠. 그런 건전가도 있죠. 네. 아름다운 대한민국. 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석원 씨의 어떤 이런 발상들 자체가 네.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좀 불러일으키지 네. 않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듦으로써 그 음악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노래 좋아합니다. 부루스타. 네. 한번 잠깐 들려주실 네, 수 한번, 있으신가요? 네, 네. 한번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부루스타입니다. 네. 그대 잊었나 그대 어떤 사람인가 한때는 잘 나갔지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내 이름이 나는 듣지 않았었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미래가 이럴 줄은 같은 세월 그처럼 마셔버리고 태양이 지네 별들이 사라지네 난 싫었네 이런 모습 식어버린 태양 같은 나의 두 눈 그립단 말은 아직은 일러 그립단 말 대신에 어제를 외쳐보네 그리움이 앞을 가려오네 제길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미래가 이럴 줄은 매일 잊지 않고 적들을 갈아 마시며 태양을 향해 별들을 불러보네 난 싫었네
모습 식어버린 태양 같은 나의 두 눈 그립단 말은 아직은 일론 그립단 말 대신에 어제를 외쳐보네 그리움이 앞을 가려오네 제길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미래가 이럴 줄은 오, 네. 이게 근데 이 브루스타라는 노래는 그러니까 불우한 스타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자전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도 처지? 있지 않을까요? 그 제목 자체가 네. 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스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싱어송라이터니까 자기 노래를 자기가 만드니까 그 자의식이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이야기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예, 저처럼 음악의 문외한이 들었을 때 아까 이제 그 1, 2집의 분위기는 네. 약간 그러니까 순수함, 네. 예, 동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어두워지고 네. 좀 비트도 빨라지는 것 같고 강렬해지고 이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래서 3집과 4집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 비트가 빠르고 경쾌하다고 해서 이게 슬프지 않은 노래는 아닙니다. 예, 전부 다 뭐 다 뭐 행복한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석원 씨 노래는 전부 본인은 불우하고 본인은 정말 불쌍하고 아프고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노래들에. 약간 자조적인 것도 네. 스스로 있는 것 같고 좀 아프지 않았었나요? 이 양반이 좀 이제 정신병 있다고도 고백하고 그랬었거든요. 우울증 같은 네네 거? 우울증 있고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 다르다. 이제 패턴도 있고 어떤 이제 공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비껴나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그걸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겨내고 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러다 보니까 글이라든지 음악에 이제 이렇게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 본인의 거죠. 어떤 그런 상황이 딱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겠네요. 개인적으로도 뭐 그 결혼 생활도 실패를 했고요. 네. 나중에 은퇴를 할 때는 본인은 결국 내가 스타가 된 것 또한 실패다. 예 맞아요. 유명한 얘기 남겼어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노래들이 다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4집으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슬픈 모드로 가는 것 같고 뭐 5집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5집 넘어가기 전에 순간을 믿어요라는 곡을 한 곡도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노래 굉장히 좋아요. 순간을 믿어요? 네. 가사 잠깐 불러드리면 뭐 한마음 둘이 되어 거침없는 슬픔 찾아오네. 이거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제 와서 꿈속을 헤매어본들 어디에도 너는 없을 거야. 정 PD님 목소리도 훨씬 좋으니까 노래도 좋고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게 디스를 하시고요. 한번 들려줘 보시죠 이것도.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둘이 되어 거침없는 슬픔 찾아오네 이제 와서 꿈속을 헤매어 본들 어디에도 너는 없을 거야 I saw something 너의 달콤했던 말 I saw something 너의 영원한 미소 이 순간들을 다시 헤아려 보니 내게 기쁨이 더 많았어 영원한 것은 없다 생각하지는 말아요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순간을 믿어요
기쁘며 달콤했던 순간 사라지네. 이제 와서 꿈속을 헤매어 본 듯 어디에도 너는 없을 거예요. I saw something, 너의 달콤했던 말. I saw something, 너의 영원한 미소. 이 순간들을 다시 헤아려 보니 내게 기쁨이 더 많은 날. 나 항상 너를 뺏길 것 같아 해서 모든 일들을 가리려고만 했지. 이 아픔 속을 다시 헤아려 보니 그래도 기쁨이었었네. I saw something, 너의 달콤했던 말. I saw something, I saw something, my peace should be alive. 이제 모두 영원한 순간이 되려 하네. 저 이 노래 들어봤어요. 그 I saw something 그 부분 들으니까 이 노래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아요. 거의 언니네 이발관, 어쿠스틱 언니네 이발관. 네, 좋아요. 언니네 이발소에 왔습니다. 우리. 좋아요. 언니네 이발소. 네, 이발소 하면 좀 느낌이 그렇죠. 이발관과 이발소는 연구 네. 원하고 연구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왜 모르는 척 하시죠? 그 본색을 밝히시고요. 어쨌든 이 노래도 들으니까 어떤 진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1, 2집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다르네요. 진지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무거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작은 실마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게 4집 노래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4집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5집도 나왔다고 했으니까 5집은 좀 어땠나요? 그 5집이 2008년도에 발표되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앨범입니다. 4년 만에 발표된 겁니다. 네, 네. 이게 언제 나오냐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제 언니네 발간도 팬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인디 밴드들이 앨범 몇 장 못 내고 몰락하던 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 밴드가 거의 그래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해서 살아남았었지. 좋아했던 밴드들 앨범이 안 나오니까 특히 이제 언니네 발간은 좀 스타였죠. 델스파이스와 더불어서 이제 기다렸던 앨범이 나왔는데 이게 2008년도에 발표되는데 그해 제6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대상을 차지해요. 이 노래가? 네. 최우수 모던락, 그 다음에 최우수 모던락 노래, 그 다음에 올해의 음반. 올해의 음반 이제 그랑프리거든요. 이 상을 타게 돼요. 그럼 인기 있는 다른 가수들을 다 제끼고?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소녀시대도 오고 그래요. 뭐 이제 공로상 공로패 받으러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던 뭐 김희갑 선생도 오고. 굉장히 아우르는, 물론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방송하지 않는, 하지만 가수들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대중음악상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서 차트도 없고 가요 톱10이 사라진 이유. 네. 네. 그렇죠. 실제로 보편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옛날에는 가요 톱10 하면은 뭐 골든컵 5주 연속 1등하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제 언니마의 이발관이 타요. 그러면서 아직 음악이 살아 있구나. 언니네 이발관이 살아 있구나. 근데 이때 시장 씬이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2010년대 되면은 이제 음악은 없어져요. 완전히 아이돌 고시열풍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돌 고시. 고시열풍.
아이돌 3명 뽑는데 3만 명 모이고 연습생들 예. 시절부터 예. 뭐 연습생 뽑히면 뭐 거의 무슨 인류대학 가는 것처럼 뭐 대우받고 그런 거를 또 텔레비전에서 뭐 프로그램 뭐 슈퍼스타 K라든지 그렇죠. 뭐 위대한 탄생 그런 뭐 거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고 네네. 거의 이제 막 한국 사회가 정글이라는 거를 대중음악판에서 막 몸소 증명하던 시대. 근데 국가에서는 뭐 지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키우는 게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뭐 소녀시대 지원해갖고 뭐 이제 프랑스 가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뭐 한류라는 이름과 그런 이름 저희가 몇 번 네, 얘기했지만 네. 뭐 SM 노래방에서 뭐 유인촌 장관이 MBC 때 그 뭐 발표를 하지 않나 국가 정책을 몇 조 원 드리는 거를 완전 이제 대형 기획사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도 공인한 우리는 큰 기업하고 이름 있는 가수종을 눌러. 이 와중에 언니네 이발관이 이 어려운 걸 누구 대사대로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집을 인해서 그래도 이제 작은 실마리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 언니네 이발관 5집 이후에 신기한 게 인디씬이 거의 전멸했거든요. 근데 매년 한 팀씩 스타가 나와요. 아 인디 쪽에서? 네. 장기하와 얼굴들. 아 네네. 10cm. 브로콜리 너마저. 그 다음에 뭐 검정치마. 네. 가깝게는 국카스텐까지 한 팀씩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국카스텐도 이제 인디 밴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니네 이발관 노래를 들어봤지만 뭐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이제 언니네 이발관 히트곡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했던 뭐 장기하 얼굴 싸구려 코끼리라는 노래는 있지만 인디 밴드 노래는 잘 몰라요. 히트곡은. 그나마 그래도 그 마지막 선에서 지금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의 끈을 이어준 게 언니네 이발관의 역할이었고 언니네 이발관이 그래서 2000년대 말에 냈던 이 5번째 앨범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언니네 이발관은 기존의 어떤 그 시장 질서에서 좀 탈피해서 본인들의 음악을 네.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지만 역시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 게 그렇죠.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그럼요.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대중음악은 상품이고 팔려야 네. 되잖아요. 팔려야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누구 식대로 누가 시키는 광대보다 내 스스로 광대가 된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고 그 이제 5집에서 가장 이제 훌륭했던 노래 아니 다 훌륭한데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가장 보통의 존재였죠. 이 노래는 가장 보통의 존재? 네, 가장 보통의 존재. 제목 자체가 좀 어렵네요. 한 번에는 이해가 가고 가장 보통의 존재. 네. 그러니까 가장 보통 네. 평범함. 네. 뭐 그 평범이라는 거의 존재 꾸미지 않고. 저는 이 해석을 네. 완전히 이제 한국 사회가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네네. 보통이란 말조차도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보통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굉장히 저는 역설적인 노래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노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노래니까 이 노래 우리가 엔딩곡으로 우리 네. 원장님께 이따가 청해 듣도록 하고요. 아이유가 이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 네, 맞아요. 하기도 했죠. 가장 보통의 아이유. 존재라는 노래를. 네. 그럼 이따가 엔딩 불러주실 때는 그 언니네 이발관 버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유 버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 버전으로. 네, 좋아요. 정병식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언니네 이발관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네. 8월에 이제 네. 은퇴를 했다고 네. 이제 가요계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다 들었는데 그 은퇴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디 밴드 뭐 우리 사회 대중음악 사회에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 씨가 그 마지막 앨범 낸다고는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음악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인디 음악의 처음 시초였던 상징적인 밴드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델리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도 김민규 씨가 델리 스파이스 이름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스위트피라는 개인 밴드로 활동인데 스위트피 활동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끝이다. 그나마 이제 노브레인 크라잉 넛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앨범 내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색 갖추기랄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뭐 시끄러운 락 밴드가 있으면 크라잉 넛 부르면 돼, 뭐 노브레인 부르면 돼, 뭐 인디 홍대 전설 이런 건데 언니네 이발관 정서는 좀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좀 상징적인 존재가 사라진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좌절된 소년의 꿈이라고 했지만 소년이라는 게 좀 아마추어적이고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을 겪는 나이고 그런 건데 언니네 이발관이 그런 시점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좌절된 거죠.
이게 어떤 걸로 좌절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대자본 지금의 풍토라고는 생각하지만 좌절됐어요. 하지만 그 언니네 이발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디 음악이 중요했던 거는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다양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치 체계라든지 장르가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저 이러면은 이런 사회에서는 팟쇼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 치면은 손끝 같은 눈끝 같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는 이 사회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고 이 사회가 어떤 쪽으로 빠졌을 때 다양성은 순간 매몰되고 무시되고 혹은 폭력으로 이것들을 억압하고 한쪽의 주류 가치 큰 것들만 따라간다. 그래서 언니네 이발관이 비록 좌절은 했지만 좌절했지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대중음악 씬이 좀 더 다양해지길 바라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저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좌절이라는 용어를 쓰시긴 했지만은 인간이 태어나서 그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장년기를 거쳐 노년이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언니네 이발관도 들어갔던 네.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꼭 반드시 좌절로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문을 열었지만은 뭐 은퇴하고 나서도 또 다른 뭐 음악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후배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희망적인 정 PD님 말씀대로면 소년의 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가슴 속에. 그리고 다음 이석원 세대도 씨 전해질 테고. 그렇죠. 네, 이석원 씨의 그 후퇴가 아름답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냥 팬들에게 미안하다. 아, 네, 그 그냥 얘기했죠. 단순하게 이제 너희들 내가 너무 상업적으로 인용하는 것 같다. 아,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괜찮은데. 나 이제 떠날게. 우리는 괜찮은데, 네 이런 감성 풍부한 노래가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이제 안 미안해지면 다시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걸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감성들을 네. 책으로 남겨서 제가 그거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눈물이 조금 났어요. 조금. 네, 조금. 네. 눈물. 네. 그래서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면 뭐 네. 그런다면 박수 한번 쳐주고 네. 싶습니다. 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언니네 이발관 이루지 못한 소년의 꿈을 이제 마칩니다. 인디 밴드 음악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렵기는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오늘 두 분 설명 듣고 또 노래 들으니까 그렇게 생소하다는 느낌이 또 들지는 않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이제 첫 네. 방송 참여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손에 땀을 쥐게 했고요. 손에 땀을 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 눈물이 조금 났죠. 노래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엔딩곡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점 실장님 그 이제 새 멤버가 왔습니다. 우리 네. 방송에 이제 네. 그 실세시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좋았어요. 네, 이제 지금 뭐 정 실장 정 실장 그래요. 다 실장하지 뭐. 정 PD님이 노래 부를 때도 좋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프로 전문가가
기타 들고 노래 주니까 좀 프로가 아닙니다. 제가 관객이 된 느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의 이런 노래 들으니까 좀 뭘까 저도 청자로 참여했어요. 사신 방송인데 완전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추석 지나고 만나 뵙겠네요. 네.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들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엔딩곡으로 가장 보통의 존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떠나보내고 내가 온 별에선 연락이 온지 너무 오래되었지. 아무도 찾지 않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바라며 살아온 내가 어느 날 속삭였지. 나도 모르게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당신을 애처로이 떠나보내고 그대의 별에선 연락이 온진 너무 오래되었지. 너는 내가 흘린 만큼의 눈물, 나는 네가 웃은 만큼의 웃음. 무슨 서운하긴 다 길 따라 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나는 바랬지. 나에게 넌 너무나 먼 길, 너에게 난 스며든 빛. 이곳에서 우린 연락도 없는 곳을 바라보았지.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평범한 신분으로 여기 보내져 보통의 존재로 살아온 지도 이젠 오래되었지. 그동안 길 따라 다니며 만난 많은 사람들 다가와 내게 손 내밀어 주었지. 나를 모른 채 나에게 넌 너무나 먼 길, 너에게 난 스며든 빛. 언제였나